별별쌤과 함께하는 실과 시간. 자, 6학년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실과 공부를 하게 된 박은성 선생님입니다. 실과를 계속 안 하고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됐죠. 온라인 수업은 잘 받고 있나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제 주의할 점, 네, 저작권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과서 62쪽에서 63쪽을 공부할 거고요. 필기구 준비해주고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학습할게요. 먼저 실과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5학년 때 실과를 배웠지만 왜 우리가 실과라는 교과를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실과라는 과목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6학년 때 어떤 것들을 배울지 한번 교과서 차례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1단원은 나와 가족인데 여기에서는 나와 가족의 관계와 그 다음에 가족의 요구 살피기와 돌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2단원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친환경 미래 농업과 생활 속의 농업 체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금 5월 첫째 주에 선생님 여러분들 지금 6학년은 토마토 기르기를 하려고 하는데 방울토마토요. 방울토마토 모종이 지금 5월 첫째 주에 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등교 계약을 해서 같이 심었으면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많은데 지금 선생님이 혼자 다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고 그때 이제 심는 모습을 촬영을 하든지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와 생활입니다. 여기에 이제 소프트웨어의 이해, 절차적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5학년 때 소프트웨어를 조금 배웠나 모르겠어요. 6학년 때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4단원은 발명과 로봇입니다. 여기에서는 발명과 문제 해결, 개인정보의 정보와 지식재산 보호, 로봇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5단원에서는 가정생활과 식품 안전에 대해서 배워보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일 것 같아요. 생활소품 만들기와 안전한 식품 선택과 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리를 하게 될 거고 6단원은 가정의 일과 자립, 가정생활과 일, 가정일의 분담과 실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1단원이 아니고 4단원이다. 그죠? 이제 왜 4단원부터 이제 하게 됐냐면은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더라면은 3, 4월에 이제 발명품 대회를 교내 발명 아이디어 경진 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 알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도록 선생님이 이제 발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함께 참여해 보려고 했는데 온라인 등교가 되면서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부터 계획한 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봐야 될 텐데요. 발명은 전에 없던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더 좋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발명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어, 몇 명 아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에디슨입니다. 우리가 발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에디슨이죠. 에디슨은 어, 약 천여 점의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네, 전구입니다.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라이트 형제, 오빌라이트와 윌버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비행기는 그 이전에도 몇몇 사람들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동력이 없는 글라이더, 동력이 없다는 것은 엔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동력이 있고 지속적으로 날 수 있는 비행기를 처음으로 만든 건 바로 라이트 형제입니다. 영상을 한 가지 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바로 재생이 안 돼서 잠시만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엉뚱하고 저게 뭐야?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어, 저기 김병만 아저씨가 만든 물건 중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발명 기법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이상하겠죠. 근데 저런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만들어 보았을 때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공부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은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발명의 의미는 여러분들 이미 선생님이 아까 알려주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네, 전에 없던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더 좋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발명을 하면은 뭐가 또 좋은 거죠? 왜 발명이 또 중요할까요? 네, 그거는 우리 수업 끝날 때쯤에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해봅시다. 자, 발명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발명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물건을 사용하는데 뭔가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귀찮던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발명품을 이제 받아보면은 친구들이 대부분 그런 거를 많이 해요. 뭐 만능 필통, 아니면 만능 뭐 학용품, 아니면 요리가 저절로 되는 만능 요리 상자,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어,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요리 재료를 식재료를 딱 넣으면 내가 원하는 요리가 완성되어서 나오는 제품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발명품으로서는 좀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아주 소소한 것에서 불편한 점을 찾는다면은 아주 좋은 발명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오래됐긴 했는데 발명품을 1학년 학생이 만든 발명품이 대통령상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학생이 어떤 발명품을 만들었냐면은 이름이 지영이의, 그 학생 이름이 지영이었어요. 지영이의 색연필이었습니다. 색연필을 보면은 색연필이 이제 까서 쓰는 색연필이 있잖아요. 이게 돌돌돌돌 까가지고 그러면 점점점 이게 오래 쓰면 쓸수록 색연필이 짧아집니다. 짧아지면은 그 색연필 집 있죠. 그 덮개를 딱 떼서 짧아진 색연필을 꺼내려면은 잘 안 꺼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은 뒤집는단 말이죠. 뒤집으면은 작은 짧아진 그 색연필도 나오지만 다른 색연필들도 다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합니다. 그냥 그 덮개 있잖아요. 입구 여는 부분을 위에 있던 거를 아래 부분에도 달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아래 위로 열 수 있는 어, 색연필을 만들었던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발명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더하기 기법입니다. 더하기 기법 뭘까요?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이나 기능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발명품을 만들 때 아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이게 뭐죠?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은 안에 전화하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메모, 주소록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메모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는 아주 많은 기능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기법을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인라인 스케이트. 자, 이거는 무엇과 무엇이 더해진 걸까요? 그렇죠. 신발과 바퀴가 더해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더하기 기법. 그리고 여러분들 연필 지우개 연필 있잖아요. 연필 지우개라 해야 되나요? 네, 지우개가 달린 연필 그런 것도 더하기 기법에 해당하겠네요. 다음은 반대로 빼기 기법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빼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품에서 불편하거나 필요 없는 부분을 빼는 방법인데 어떤 발명품이 있을까요? 네, 바로 자, 무선 청소기. 유선 청소기는 선이 기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선을 없앤 무선 청소기. 그 다음에 이건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선풍기입니다. 얘가 날개가 없는 선풍기. 날개가 있으면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손가락을 넣어서 다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리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날개가 없는 선풍기를 발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크기 바꾸는 기법이 있어요. 크기. 주로 크기는 작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네. 자, 이거는 모르는 친구도 많을 텐데 핸드폰이 아니고요. MP3입니다. MP3.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이 MP3를 엄청 많이 썼어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MP3를 대체해버렸죠. 근데 MP3가 나오기 전에는 무엇으로 음악을 들었을까요? 그렇죠. 카세트로 들었어요. 카세트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 네, 우산인데 이렇게 작은 우산 여러분들 한 개 정도 있죠? 접이식 접이식 우산도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의 발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작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바꾸기 기법이 있어요. 용도 바꾸기 기법은 제품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약간 변형하는 방법입니다. 그 예로는 자, 이건 물 뿌리기예요. 물 뿌리기. 어떤 제품의 기능을 바꾸는 걸까요? 네, 바로 주전자입니다. 주전자를 변형시킨 제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체온계입니다. 체온계는 온도계는 원래 그 공기의 온도를 재는 건데 이거를 사람의 체온을 잴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을 약간 변형시킨 거죠. 이게 바로 용도 바꾸기 기법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기 기법. 반대로 하기 기법은 모양이나 크기, 방향, 수, 성질 등을 무엇이든 반대로 하는 방법. 다른 말로 이제 거꾸로 기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런 화장품 요새 이렇게 뒤집어서 나오는 게 많죠. 그리고 그 치약도 이렇게 뒤집어서 나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에 내용물들을 알뜰하게 깔끔하게 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은 모양으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 외에도 이제 용도나 재료 바꿔 쓰는 거,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장갑도 이런 재료를 바꾸는 거죠. 면장갑, 가죽장갑, 고무장갑. 그리고 폐품을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발명입니다. 물로켓에서 만든다든지 피자판이나 아니면은 케이크판 같은 걸로 뭔가 물건을 또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폐품을 활용하는 발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게 바로 발명이죠. 투명한 냉장고, 열지 않고도 음식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불편함을 바로 개선해주는 그런 발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탈피하면 발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크린 골프죠. 원래는 골프장에서 이제 골프는 골프장에서 실외에서 치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내에서도 칠 수 있도록 이제 스크린 골프, 그 다음에 스크린 야구도 생겼죠.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을 탈피하면 아주 멋진 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하나 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우연한 순간에 탄생한 발명품으로는 자동차에 많이 쓰이는 안전유리도 들 수 있죠. 안전유리는 깨져도 유리 파편이 흩어져 튀지 않고 금만간 상태로 남아있잖아요. 이 유리가 발명되는 순간에도 숨겨진 비화가 있죠. 프랑스의 과학자 에두아르 베네딕투스는 어느 날 우연히 자동차 충돌 사고를 목격했죠. 두 자동차의 창유리는 박살나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유리에 찔려 치명적인 중상을 입은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후 베네딕투스는 어떤 충격에도 산산조각 나지 않는 유리를 발명하기로 결심하게 되죠. 하지만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베네딕투스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나고 베네딕투스의 애완 고양이가 실험실을 돌아다니다가 선반 위에 플라스크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죠. 깨진 플라스크를 치우다 베네딕투스는 산산조각이 난 플라스크들 사이에서 금만간채 모양이 그대로 있는 플라스크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병에 셀룰로이드 용액을 담아두었던 기억을 떠올렸죠. 이렇게 해서 발명된 안전유리는 자동차 창유리는 물론 여러 용도로 쓰이며 유리의 위험성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죠. 오늘날 자동차 타이어, 구명보트, 벨트 및 각종 부속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무의 탄생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고무나무의 수액을 모아서 만드는 천연고무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냄새가 많이 나고 날이 더우면 녹아버리는 성질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았다고 해요. 이러한 천연고무의 결점을 없애고 지금처럼 여러 방면에 쓸 수 있는 고무의 제조 방법이 알려진 것은 찰스 구디어라는 미국인 덕분이라고 해요. 하루는 고무에 황을 섞어서 씨름을 하다가 실수로 고무 덩어리를 난로 위에 떨어뜨리고 말았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무는 녹지 않고 약간 그슬리기만 했는데 더 단단하고 탄성이 있는 물질로 변한 걸 발견한 거죠. 여기서 힌트를 얻은 구디어는 고무에 황을 섞어서 적당한 온도와 시간으로 가열하면 고무의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군요. 자, 이처럼 그 발명은 우연이나 어떤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우연도 그 사람이
그것을 이제 계속 고민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우연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우리가 뭐 발명가가 다 되는 거는 아니지만 생활 속에 어떤 불편함을 찾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디자인 싱킹 프로젝트잖아요. 디자인 싱킹 프로젝트도 결국은 생활 속에서 어떤 이제 불편함이나 어떤 문제점을 찾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명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창의적인 제품 만들기를 할 건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 수는 없고 대신 어떤 창의적인 제품의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구상도를 그리는 것까지는 다음 시간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이제 등교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구상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을 하면은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이번 주는 이제 실과가 1시간이고요. 다음 주에 할 때 생활 속에 어떤 불편한 점을 좀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고 어떤 물건을 만들지 좀 생각을 미리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창의적인 제품 만들기를 먼저 한 가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물을 이렇게 종이컵 2개, 잠시만요. 종이컵 2개, 휴지심 1개. 휴지심 뭔지 알죠? 휴지 다 쓰고 나오는 그 동그란 거 원기둥. 그 다음에 목장갑, 그 다음에 칼, 네임펜 혹은 사인펜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목장갑은 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목장갑이 필요합니다. 좀 가급적이면 목장갑도 꼭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클래스팅 그 활동 순서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